2013년 12월 12일 평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거리에는 군인들이 가득했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큰일이 났다. 그날 김정은의 고모 부이자 북한의 2인자 장성택이 처형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 사건이 아니었다. 한 왕조의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었고 공포로 유지된 체제의 본질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장성택은 한때 김씨 일가의 가장 믿음직한 인물이었다.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의 남편, 즉 김정은의 고모부였다. 그는 권력의 중심부에서 오랜 시간 북한 경제의 실세로 군림했다. 외화벌이, 무역, 군수산업, 심지어 해외 자금까지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하지만 그 막강한 권력은 결국 그의 목을 조였다. 김정일이 사망한 2011년 장성택은 자연스럽게 섭정자 역할을 맡았다. 김정은은 20대 후반의 젊은 지도자였고 경험이 부족했다. 북한 내부에서는 장성택이 진짜 권력자다라는 말이 공공연히 돌았다. 그는 김정은을 대신해 군부를 통제하고 외교를 관리했으며 중국과의 거래를 주도했다. 하지만 그 그림자 같은 권력이 결국 김정은의 불안을 자극했다. 그 시작은 2013년 봄이었다. 김정은의 권력 기반이 어느 정도 다져지자 그는 장성택의 세력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가 관리하던 국가안전보위부 간부들이 사라졌다. 이어 무역회사 간부들이 숙청되었다. 8월에는 장성택의 최측근 리룡하와 장수길이 공개 처형되었다. 그때 이미 장성택은 알고 있었다. 다음은 나다. 12월 3일 정치국 확대회의가 열렸다. 김정은은 회의장 중앙에서 장성택을 똑바로 바라봤다. 평소처럼 담배를 피우던 김정은이 손짓을 하자 보위부 요원 2명이 장성택 뒤로 다가섰다. 회의장은 얼어붙었다. 김정은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 반역자는 혁명의 피를 더럽힌 자다. 장성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잡혀나갈 때 회의장에는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장성택은 사라졌다. 며칠 뒤 조선중앙TV는 특별 보도를 내보냈다. 반역자 장성택이 국가전보근모죄로 체포되었다. 화면에는 그가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 모습이 공개되었다. 그러나 그 영상은 철저히 연출된 것이었다. 사실 그는 이미 고문을 받고 있었다. 여러 탈북자와 내부 소식통의 증언에 따르면 장성택은 체포 직후 군보위부 제3호 구역으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 그의 죄목은 반역, 부정부패, 음란행위, 외세와의 내통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증거도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권력의 명분을 위한 조작이었다. 장성택의 재판은 불과 하루 만에 끝났다. 판결문은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 피고 장성택은 반당 반혁명적 종파의 우두머리로서 최고 존엄을 모독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려 한 죄로 사형에 처한다. 그날 밤 평양 교회의 군사시설에서는 이상한 명령이 떨어졌다. 특수처리 준비. 그것은 장성택의 처형 명령이었다. 공식 기록에는 직결처형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죽임을 당했는지는 지금도 논란이다. 하나는 기관총 사격으로 처형됐다는 설이다. 또 다른 하나는 대공포로 찢겨 죽었다는 잔혹한 증언이다. 어느 쪽이든 그것은 공개 처형이었다. 김정은은 고위 간부들을 불러 모아 그 장면을 보게 했다. 이것이 반역자의 최후다. 총탄 소리와 함께 그의 몸은 사라졌고 평양의 하늘엔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됐다. 장성택과 연관된 사람들은 모두 숙청되었다. 그가 관리하던 39호실 자금라인, 내각 간부들, 외화벌이 회사 대표들, 심지어 그와 친분이 있던 예술단원들까지 사라졌다. 수백 명이 체포되었고 일부는 가족제로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 이 숙청은 단순히 한 사람의 제거가 아니었다. 김정은은 이 사건을 통해 체제의 모든 권력을 재구성했다. 군은 완전히 그의 손에 들어갔고 경제 라인은 국가 직속으로 전환되었다. 무엇보다 그는
공포 정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전례 없는 수준의 선전이 이어졌다. 조선중앙TV는 장성택 반역죄 폭로 특별 보도를 반복 방송했다. 그는 마귀, 부패의 상징, 인민의 원수로 묘사되었다. 영상에는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배경에는 붉은 불꽃이 타올랐다. 김정은은 그날 이후 젊은 지도자가 아니라 공포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외부 세계의 반응은 달랐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21세기에 일어난 가장 잔혹한 권력 숙청이라 비판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바로 다음 주 군 지휘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혁명은 피로 완성되는 법이다. 그의 표정에는 미소가 있었다. 이후 북한 내부에서는 누구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는 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공포가 체제를 지탱했다. 장성택의 흔적은 평양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그의 초상화는 철거되고 이름은 모든 기록에서 삭제되었다. 심지어 그의 부인 김경희마저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다. 그녀는 이후 정신질환으로 요양 중이라는 설만 남았다. 김씨 왕조의 피비린내 나는 숙청은 그렇게 끝났다. 그러나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장성택은 단순한 권력자가 아니었다. 그는 북한 내에서 경제개혁을 주장한 몇 안 되는 인물이었다. 중국식 개방을 지지했고 내부적으로는 체제 유연화를 꿈꿨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김정은이 두려워한 이유였다. 젊은 독재자는 체제의 변화를 배신으로 여겼다. 결국 장성택의 처형은 체제를 바꾸려 한 마지막 시도의 실패였다. 그날 이후 북한은 더욱 다쳤다. 경제는 국가가 직접 통제했고 군은 김정은 개인의 수족이 되었다. 평양 거리의 불빛은 여전히 밝지만 그 빛 아래에는 수많은 그림자가 있었다. 한 탈북자는 이렇게 말했다. 장성택의 죽음 이후 평양 사람들은 웃지 않았다. 그날부터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김정은이 원한 것이었다. 공포를 통한 통치. 그의 죽음은 단순한 한 인물의 비극이 아니라 한 왕조가 완전히 피해 세습 체제로 변한 순간이었다. 지금도 북한 내부에서는 장성택 사건은 혁명의 정화였다는 말이 반복된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다. 누구든 단 하루 만에 반역자가 될 수 있다는 진실. 그날의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다. 그리고 그 눈 아래에서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다.